포커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포커스 오늘 배윤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온 분들을 만나봅니다. 힘내라 울산 MBC가 함께합니다. 김민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인쇄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성프로의 대표 이성우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13살부터 지금 30년 넘게 네, 그렇죠. 인쇄업을 하신다는 얘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죠. 당시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인쇄 출판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아침에는 우유, 신문 배달 등 부업을 했고요. 예. 낮에는 기술을 익히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게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네네. 참 어렵지만 성실하게 사셨네요. 네, 그렇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대 중반에는요. 인쇄 출판 쪽으로 창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인쇄 출판의 길로 들어서고 창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에 12살 때 여기 올라와서 어느 점포에 보니까 경석공 구함 이렇게 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그냥 경석공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냥 일이나 그냥 해보자 싶은데 인쇄소였죠. 27살 때 이제 IMF 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IMF 때 그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 회사의 밝은 미래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요때다 싶어서 1,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부도난 업체에서 설비가 급하게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그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꿈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내 나이에 이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한 거죠. 예, 27살 때 창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1,300만 원 정도의 네네. 돈으로 제가 27살 때 뭘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이 나이에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창업하기란 정말 더더욱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IMF 위기 때잖아요. 네, 그렇죠. 이 위기 때 그 인쇄 출판 업계로 창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성우 씨는 어릴 때부터 이 원대한 꿈과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꿈이 구체적으로 뭐였던가요? 네, 전국은 아닐지라도 내가 사는 울산 땅에서만큼은 인쇄 출판업계의 최고가 돼보자는 거였는데요. 네, 현재는 인쇄 출판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최고는 모르겠지만 네. 인정은 받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절에 꿈꿨던 걸 이루셨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울산에서 가장 좋은 설비, 약 30억 정도 되는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예. 엄청나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인쇄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해요. 100km로 달리는 차 네. 그리고 300km로 달릴 수 있는 차. 네. 이 성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비유하듯이 인쇄 품질도 이 설비, 기계 종류 또 품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성우 씨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이 인쇄의 좋은 품질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비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미래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주 거래처만 300개가 넘는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힘든 시행착오도 겪었는데요. 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겪었죠. 이제 이 확장을 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겪었고 좀 어려움도 있었었고 한 8년 전에 그때가 굉장히 힘이 들었죠.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과는 먼 시행착오가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 설비를 5억을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제 도약을 해서 한번 홍보라든지 비즈니스를 다녀야 되니까 영업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그렇죠.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그 기계를 쓰지는 못하고요.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5억이나 들여서 산 기계인데. 네. 그거 어떻게 했나요? 그 설비는? 그 설비를 다른 설비로 바꾸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설비 회사가 부도가 난 바람에 팔리지 않았고 결국 고물상에서 가져갔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억 원을 그냥 날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실패는 없다는 마음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는데요. 예. 오로지 그냥 회사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디자인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했죠. 디자인이 있어야만이 이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결국엔 모든 핵심은 디자인이니까 뭐 멀리 미래를 보고 고객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시대에 영향을 안 갖춰주면 결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확장 중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10,000원짜리 명함을 맡기면은 디자인실이 없으면 다른데 아웃소싱을 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고객들한테 강력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그 인쇄 출판만, 그러니까 찍기만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디자인도 신경을 쓰면서 고객 확보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회사를 더 키우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예. 또 디자인이 있어야 인쇄 출판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것도 투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네. 한 번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뭐 탄탄대로를 걷고 계신 건데, 회사가 잘 운영되다 보면 예전의 어려움을 글쎄요 싹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예전의 꿈도 이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제 생각인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성우 씨는 아직까지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예. 네, 아직도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성우 씨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진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조금 끈기를 가지고 편한 것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뭐 개중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무슨 직업이든지 자기 소신을 정직하게 지켜서 열심히 살면은 불가능한 없다고 봅니다. 그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여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기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경제적인 것이나 뭐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죠. 이상은 높고 현실은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실 자체는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은 높고 현실은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참 와닿네요. 이게 보통은 이상만 높은 분들이 있어요. 네. 현실에서는 착실하게 살지 못하고 괜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상만 높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현실을 착하게 살라라는 네.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착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네. 그런 말씀이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는 그 날을 추억하면서 또 힘들었던 날들을 되새기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잘 극복했고 또 지금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인쇄 출판 분야의 이성우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내라 울산 MBC가 함께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